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신대학교의 정영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내부감사 품질평가 프레임워크입니다. 먼저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무엇입니까? 월드컵입니까? 쉽게 짐작하셨겠지만 그것은 안전과 신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대적 소명으로 떠오른 안전과 신뢰는 사회 곳곳에 투명성이 확보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사회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리 내부감사인들이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부감사인들이 잘 할 수 있는 일은 내부감사 업무입니다. 내부감사인은 내부감사 품질을 혁신해서 조직의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국가사회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내부감사인에게 국가사회에 공헌할 기회가 왔습니다. 각자가 속한 내부감사 조직이 잘하고 있는지 한번 털어볼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최근에 교통신호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벌점도 15점 받았습니다. 사실은 세월호 참사 이후로 교통질서부터 잘 지켜보자고 작심하고 신호도 잘 지키고 양보도 잘 하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습관을 바꾸기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성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일련의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너무도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부연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결론은 우리 모두에게 사고의 개연성이 있고 기본으로 돌아가 나부터 우리 조직부터 변해야만 사회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수백 가지가 넘을 수도 있고 혁신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겠지만 그 실천 방안 한 가지로 내가 속한 내부감사 부서에 품질의 혁신을 일으켜보자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날았으니 이제 배는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남아있는 배가 충분한 영양분을 빨아먹고 튼실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투명성 순위, 뇌물 공여 지수, 부패 지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지수들이 측정된 이후 지난 10여 년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 현실을 인정하자는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뉴스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최근 6월 10일자 경향신문 뉴스입니다. 경북과 경남교육청이 교차감사로 감사 성과를 높이고자 한답니다. 진심으로 박수치고 싶은 뉴스입니다. 여기 모이신 회원님들이 속한 조직은 혹시 교차감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차감사의 결정을 내리기까지에는 아마도 많은 고뇌와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차감사의 효과로 감사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가능할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시도가 촛불처럼 번지길 바랍니다. 조직의 수장이 바뀌는 즈음에 시도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부감사 활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사고과를 하는 평가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가 진정으로 내부감사 부서의 가치 증진을 위한 평가인지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담입니다만 교수들은 주로 고리타분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10년, 20년 된 노트를 사용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는 한번 교수가 되면 평가받지 않으므로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요즘 학교에서는 시사성 있는 이벤트와 연계되지 않은 강의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면 평가를 하기 때문이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재의 내부감사 활동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내부감사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큰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평가라는 단어는 인기가 없습니다.
잘 평가받기 위해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자살하는 학생이 생기는 등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면 이어서 신상 필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조직 내에서 누가 감히 평가를 해보자고 먼저 주장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갈 텐데 말입니다. 신상 필벌보다 나은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지금은 스스로 평가를 해보는 것이 조직에 도움이 될지 아닐지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은 내부감사 활동을 평가하는 데 이용할 평가 체계입니다. 즉, 내부감사 활동이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 IIA, 즉 국제내부감사협회에서 2013년 작년에 발행한 내부감사 활동 품질평가 매뉴얼 7판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죄송합니다. 품질 보증 및 개선 프로그램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품질 보증 및 개선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가 내부감사 활동을 평가를 해야지만 되는 그런 근거 조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품질평가 품질평가 체계에 대해서 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부록편으로 나와 있는데 평가에 실무적으로 필요한 설문지, 인터뷰해야 할 내용, 평가 양식, 보고서 샘플 등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부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내부감사 기준에서는 최고감사 책임자에게 반드시 내부감사 활동을 평가해서 품질을 유지하고 개선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국제내부감사 기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내부감사협회는 감사인들이 직무 수행을 하는 기준을 IPPF, 즉 국제직무수행방안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PPF, 즉 국제직무수행방안은 필수적 지침과 반드시는 아니지만 강력히 권고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국제내부감사 기준은 필수적 지침에 3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부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국제내부감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제내부감사 기준은 일반 기준과 실행 기준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일반 기준에서는 내부감사 조직의 독립성 또는 내부감사인의 객관성 이런 거에 대한 그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QAIP, 즉 품질 보증 및 개선 프로그램은 일반 기준에 속하는 내용 중의 일부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수적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QAIP, 즉 품질 보증 및 개선 프로그램은 내부 평가 및 외부 평가를 통해서 그 실천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경영진이나 이사회 등이 내부감사 조직이 품질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고 그 품질을 개선시키기를 원한다면 내부감사 활동 전반에 대해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받게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 유지 및 개선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제 내부감사 기준이 원하는 수준입니다. 보시는 빨간 책이 IPPF, 즉 국제직무수행 방안이고 이 안에 필수 지침과 강력히 권고되는 지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회원님들의 회사에는 이런 책이 한 권 이상씩 있을 것입니다.
여기 그 PPT 페이지에 9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9페이지로 먼저 가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품질 보증 및 개선 프로그램의 골자는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를 반드시 하시오라는 겁니다. 근데 내부 평가를 하는 방식은 매일매일의 업무 중에 하는 상시 모니터링과 1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하는 주기적 내부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평가는 규모가 작은 조직에서는 독립적 검증을 수반한 자체 평가 방식을 취하고 규모가 큰 조직에서는 완전한 외부 평가 방식을 취하여 평가를 하되 5년에 한 번은 반드시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할 때 평가 기준은 내부감사부서의 정책, 업무 매뉴얼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나머지 세 가지의 평가의 경우에는 국제 내부 감사 기준이 그 일반적인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평가 수단으로는 상시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체크리스트, 기타 성과 지표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주기적 내부 평가 또 이 독립적 검증을 수반한 자체 평가, 완전한 외부 평가의 경우에는 QA 매뉴얼, 품질 평가 매뉴얼이 이어 설명드리는 그 품질 평가 매뉴얼이 그 평가 수단이 되겠습니다. 독립적 검증을 수반한 자체 평가라는 것은 최고감사 책임자가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해 외부 평가인이 동의 여부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고 완전한 외부 평가는 여기 밑에 있듯이 그 외부의 평가자가 그 평가 등급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즉 따라서 독립적 검증을 수반한 자체 평가는 규모가 작은 조직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그 외부 평가 방법입니다. 다시 8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품질 평가를 하는 과정 전체를 한눈에 보게 하는 그림입니다. 이 표 하나가 모든 평가 체계를 말하고 있으니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먼저 품질 평가의 대상이 되는 내부 감사 활동을 이렇게 네 가지 세그멘트로 나누었습니다. 내부 감사 거버넌스 영역, 내부 감사 직원 영역, 내부 감사 관리 영역, 그리고 내부 감사 프로세스 영역입니다. 내부 감사 활동과 관련된 것을 모두 저렇게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 감사 조직이 독립성이 있는지,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등에 관한 것은 내부 감사 거버넌스 세그먼트에서 평가하고 내부 감사 직원 세그먼트에서는 내부 감사 직원이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또 개별 감사에 대해 객관성을 갖추는지도 평가합니다. 또한 내부 감사 활동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평가하고 감사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그 처리 과정이 또 국제 내부 감사 기준을 준수하여 평가하고 있는지도 평가하게 됩니다. 이제 내부 감사 활동을 이렇게 네 가지 세그멘트로 나누었으니 어떤 단계를 거쳐서 평가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를 하는 순서는 사전조사, 현장조사, 평가 보고 순서로 합니다. 이러한 순서는 일반적인 감사 실행 순서와 매우 비슷합니다.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평가 대상 조직에 대한 배경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질문지를 보내어 답을 받고 감사 활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또한 최고 경영진 및 내부 감사 최고 경영진 및 일반 경영진 그리고 내부 감사 직원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세그멘트에 대한 각각에 대한 견해를 수집하기 위해 설문지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현장 조사 단계에서는 주로 면담을 통해 실상을 파악하는데 이것은 사전 조사 단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서
응답자들 간의 응답이 차이가 있거나 또는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그런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면담은 최고감사 책임자, 이사회 구성원, 또 그 외 일반 경영진, 내부감사 직원, 외부 감사인, 그리고 기타 어슈런스 제공자들과 면담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내부 감사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인터뷰 대상이 됩니다. 평가 보고 단계에서는 우선 4가지 세그멘트 각각에 대해 국제 내부감사 기준의 필수 지침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이후 4가지 세그멘트를 이렇게 각각 4가지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합하여 다시 평가 요약을 합니다. 이 평가 요약한 것을 근거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부감사 부서를 평가하는 방법 전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평가할 때 필요한 배경정보, 요구해야 할 문서 목록, 구체적인 설문지, 인터뷰해야 할 내용, 국제 내부감사 기준, 평가 요약서 양식, 보고서 샘플 이런 것들은 품질평가 매뉴얼의 부록으로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하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는 품질 보증 및 개선 프로그램의 특성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일부는 이미 말씀드렸으므로 14페이지 부록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A는 사전 조사 단계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내부감사 활동에 대한 기본 정보와 검토해야 할 문서 제출을 요구할 때 사용하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가지 세그멘트 각각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질문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는 굵은 선으로 표시된 단계입니다. 이것은 실제 배경 정보를 요청하는 양식 샘플입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이 표는 평가에 필요한 문서들을 요청하도록 문서 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제출할 자료와 현장에서 제출받을 자료를 구분해서 요청하기도 합니다. 사전 조사 단계에서 내부감사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 내부감사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체크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전조사 단계에서 내부감사 거버넌스를 평가하는 내용의 샘플로서 내부감사 헌장은 얼마나 자주 최고감사 책임자의 검토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가라는 질문지죠. 이렇게 내부감사 거버넌스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내부감사 직원, 내부감사 관리, 그리고 내부감사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질문할 수 있도록 질문지가 부록에서 제공되고 있으니 내부감사에는 이것을 활용해서 평가를 하면 됩니다. 이제 부록 B입니다. 부록 B는 설문조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최고위 경영진, 일반 경영진, 그리고 내부감사 직원에 대해서 설문지를 제공을 하고 자료를 받습니다. 역시 이 설문지 또한 내부감사 활동 4가지 세그멘트 각각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부록에서 제공되는 체크리스트는 소개를 생략합니다. 그림으로 보는 우리 설문조사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면담 단계가 되겠죠. 그런데 우선 설문조사의 특징으로 이는 설문조사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완결된 설문조사지는 직접 외부 평가자에게 보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록 C는 인터뷰에 관한 지침입니다. 인터뷰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때 사용할 인터뷰 내용도 그 부록에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샘플 소개는 생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터뷰 단계까지 왔습니다. 인터뷰 단계 넘어서는 이제 그 평가 단계입니다. 자, 부록 D 프로그램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평가를 의미하는 단계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쓰고 내용은 그 평가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평가 단계에서는 즉 그 배경 정보, 제출된 문서, 설문조사,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 거버넌스, 내부감사 직원, 내부감사 관리, 또 내부감사 프로세스, 네 가지 세그멘트 각각에 대해 국제 내부감사 기준 준수에 대한 등급을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로 얻은 결론을 요약합니다. 예. 이거는 네 가지 세그멘트 중에 내부감사 거버넌스를 평가하는 평가지 샘플입니다. 등급 평가는 일반적으로 준수, 여기 generally conformed에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준수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부분 준수, 미준수, 해당 사항 없음 등 네 단계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평가로 얻은 결론을 밑에 요약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평가를 그동안 조사를 해온 것을 이제 평가 요약서에다가 기록하는 단계로 왔습니다. 즉 부록 2는 평가 요약서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앞에서 평가한 네 가지 세그멘트에 대한 평가를 통합해서 한 가지 평가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합니다. 품질평가 요약서. 죄송합니다. 이는 품질평가 요약서의 특징입니다. 이 품질평가 요약서는 IIA의 국제 내부감사 직무 수행 방안의 필수 지침 요소를 열거하고 그 평가 결과를 기록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그 품질평가 요약서입니다. 한쪽에 이렇게 그 국제 내부감사 기준 꼭 지켜야지 되는 필수 지침을 열거하고 이제는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로 generally confirmed, partially confirmed, do not confirm 이렇게 세 가지로 평가 결과를 요약을 합니다. 이제 앞에서 작성한 이 품질평가 요약서 각 네 부분에 대해서 요약한 것을 근거로 해서 완전한 품질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보고서 샘플 소개는 생략합니다. 그림으로 보는 마지막 보고서 작성 단계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평가 과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표에서 다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 내부감사 활동을 이렇게 네 가지 섹션으로 네 가지 세그멘트로 구분을 하고 배경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상한 사항이나 또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면담을 거쳐서 각 세그멘트별로 평가를 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 가지로 평가를 해서 그것을 감사 보고서에다가 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부감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양식이나 체크리스트 등 보조수단은 부록에서 모두 제공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용이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사회 투명성 향상을 목표로 이러한 글로벌 평가 체제를 이용하여 우리가 속한 내부감사부서의 품질을 혁신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